네,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개장한 지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은 아울렛에서 이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배경은 무엇일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화재 당시의 CCTV 영상을 아마 보셨을 텐데 네. 보면은 몇 초 만에 검은 연기가 확 퍼지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네. 이 때문에 안타깝게도 7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아무래도 뭐 연기나 유독가스 이 부분 때문에 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특수성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라든지 화염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은 상태, 한마디로 지하 공간에 그대로 다 축적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굉장히 연기도 그리고 또 화재도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기에는 더더욱이 시야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독가스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제 대피할 겨를도 없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된 것들은 이런 지하라고 하는 특수성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어떤 물질이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타기 시작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일반적인 화재에서 뭔가 불이 나서 가연물이 탄다고 했을 때 바로 인접한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들을 보면 지금 이제 발화 위치로 추정되는 하역장 주변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피를 못하셔서 사망한 것으로 본다면 이게 굉장히 대피할 겨를도 없이 급격하게 화재나 이런 이제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화 원인 그리고 또 어떤 가연물이 어떻게 빠르게 이렇게 연소 확대를 또 이제 기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규명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어떤 물질이 탔는지 부분과 관련해서 그 영상을 보면 그 주차장 일부를 약간 창고처럼 사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의류나 종이 박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역시 뭐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부분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테고 더 빨리 타는 거에 좀 이렇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일단 뭐 더 빨리 탄다라고 하는 개념이라면 사실은 뭐 가연물의 연소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더 크고요. 우선 일단은 가연물이 일단 이 지하 공간에 있었다는 것,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가연물들이 화재 성상을 더 크게 화재를 키우는데 당연히 이제 기여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이 종이 박스까지 화재가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냐. 최초에 지금 확인된 바로는 하역장에 이 화물차에서 불꽃이 보이는 이런 것들은 지금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이 화물차가 연소되면서 주변에 이런 여러 가지 박스라든지 혹은 또 이런 이제 종이 이 의류라든지 이런 이제 이 적치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됐는지도 조금 더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오전부터 합동 감식이 진행 중입니다만 화재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영상을 보고 분석을 해봤을 때 화물차 기사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담배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뭐 실내에서 다 흡연을 했을 가능성도 적고 또 실제로 이제 뭐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이동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지하에서 그 현장 차량 근처에서 흡연을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주차장에서의 화재 또 차량 화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러한 뭐 담배불 이외에도 차량의 뭐 일단 기계적 결함이라든지 또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담배 꽁초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이 차량에서의 어떤 결함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실제로는 또 다른 데서 화재가 시작이 돼서 이 차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1차 감식을 오전에 이제 진행을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연소가 됐다. 아마도 소실이 전소가 된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화재에 대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면 타다가 만 흔적이라든지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잔여물들 같은 것들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안에가 완벽하게 다 이렇게 소실이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정황이라든지 또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주장이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을 하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아직도 이 부분은 역시나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폭발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 최초 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뭐 지하에 전기차가 있었고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현재는 어저께도 확인된 바로는 이 그 당시 지하에는
전기차가 없었다라는 부분들로 확인이 됐고 또 오늘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지하에는 이 화물차와 승용차 한 대, 2대 정도의 차량이 있었고 차들 간의 간격은 한 50에서 100m 사이 상당히 좀 이격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해당 발화가 발생한 이 하역장 주변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기차 폭발이나 전기차 화재에 의한 어떤 원인은 좀 배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식반이 또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화재 당시에 스프링클러 같은 부분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인데 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바닥에 물이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좀 증언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 어저께 현장 출동했을 때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었고 물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어제 현장에서 활동을 했었던 이제 소방대원들은 오히려 가서 소화전을 틀었을 때 물이 안 나왔다라거나 또 스프링클러가 쏟아졌던 이런 이제 흔적은 없었다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든 약간 좀 다른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늘 감식을 하면서 현장에 방제실에 들어가서 수신반의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수신반에서는 이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이제 펌프가 잘 기동을 했는지 또 이를테면 감지기가 작동을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소방 설비에 관련된 작동 이력들이 다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현장에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이런 수신반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의 여부는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제어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화재가 커진 상황이라면 이 안에 굉장히 강한 화재가 또 그리고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들을 추정할 수 있고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터졌을 때 조기 진압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이런 작동의 실패로 인해서 화재가 커진 어떤 인적인 요인의 어떤 이제 이 책임 이런 부분들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스프링클러의 작동 여부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인재 가능성으로까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만약에 때문에 작동을 안 했다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화재 영상을 보니까 연기가 너무 많이 나서 스프링클러가 이제 물을 뿌리면서 화재를 진압할 텐데 이 연기로 인한 피해 같은 거는 이 스프링클러로 좀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뭐 환기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구비가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연기를 제어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배연 설비 혹은 또 연기를 빼주는 설비는 제연 설비, 배연 설비라고 얘기하고 연기를 이제 빨아들이거나 제어하는 설비들을 제연 설비라고 하는데요. 네네. 소방법상에서는 제연 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거실이라고 하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실이 아닌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연 설비 설치 대상은 법적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간의 어떤 위험성이나 최근에 또 차량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라도 이제 이런 배연, 연기라도 빼줄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뭐 지상에 다른 노출된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보다 훨씬 많은 연기가 발생하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배연이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안에 발생하는 많은 연기들을 다 순식간에 빼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많은 재실자분들이 연기에 의해서 이를테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3개월 전에 이 아울렛이 소방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지적을 24건을 받았습니다. 총 24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받았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뭐 스프링클러, 제연 설비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발견이 됐고 다른 부분에서 불량이 있었지만 현대 아울렛 측은 모두 개선을 했다라고 밝혀서 근데 그 개선한 부분이 지하 1층이어서 마침 이게 제대로 개선이 됐을까라는 의문도 들거든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소방 시설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법적으로 소방 설비가 들어가 있다면 점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형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정밀 점검과 작동 기능 점검 1년에 2회를 점검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외부에 이제 점검 기관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했을 때 뭐 고장이 났다거나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적을 하게 되는데 그 지적 건수가 24건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지적이 되면 단순히 너네들이 알아서 고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적된 것들을 어떻게 고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보수를 한 이후에 그 결과 보고서를 또 소방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대부분 점검 이후에 보수 보완이 돼서 확인이 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보수 보완된 이후에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해서 과연 이제 다른 설비의 이상이나 또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또 들여다보는 것들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된 아울렛이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것에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포함이 됐다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포함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더 이루어집니까? 사실 이 국가안전대진단에 포함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왜 국가안전대진단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네네. 하는 부분이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잘못 이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대진단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뭐 정밀한 점검과 또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설들 또 안전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좀 잘 들여다보는 캠페인성의 어떤 이제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래서 이때 국가안전대진단의 대상들은 뭐 국가 공공시설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런 부분들 중심이고요. 거기에 이제 민간 시설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들 참여를 유도해서 진단을 받게 한다거나 혹은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예를 들면 뭐 창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뭐 국가안전대진단 때는 이번에는 각 지역에 있는 창고들을 중심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슈별로 사실은 이런 대상들을 정해서 참여를 유도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됐으면 더 안전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대진단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기능 점검이나 종합정밀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국가안전대진단을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다라고 보는 건 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소방시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잘못됐고 또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런 진단이나 점검을 통해서 걸러질 수 있는 과정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단순히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합동감식기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 측은 이제 노후 시설이 아니라서 점검에서 제외됐다. 실제로 2년밖에 안 됐고 또 대기업의 유통 매장이다 보니까 어떤 최신식 이런 건물에서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더 좀 주민분들은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대부분 이런 국가안전대진단에서도 사실은 이제 노후 건축물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 대상으로 이제 지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도 젊었을 때는 사실은 건강하고 특별히 이제 이상이 없지만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한마디로 노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성 혹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건축물도 마찬가지로 신규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된 건축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또 이제 건축 당시에 또 완공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어떤 확인이라든지 체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오래된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 중심으로 이런 점검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뭐 지극히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 또 뭐 새로 지은 건축물인데 이런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건물 자체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비의 이상으로 만약에 원인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가 몇 번 안 탔는데 고장이 났다. 이건 굉장히 차에 굉장히 큰 결함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건물도 신규 건축물인데 뭔가 시설적인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원인이 되었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겠지만 아직까지는 화재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규명이 돼야지 이러한 것들도 조금 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를 당하신 분들이 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물류 적재하고 청소 업무하고 방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청업체 또 외부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이신데 이런 노동자분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두 가지 좀 결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건데요. 여기가 이제 어쨌든 이런 여러 작업자분들이 일을 하시는 작업장, 그러니까 작업 환경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이 꼭 작업자들이 아니더라도 건물 안에 제실하는 제실자로서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건물의 안전관리, 화재 안전 관리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이를테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 또 뭐 일찍 일을 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이분들이 일하는 환경 자체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게 이렇게 제공이 됐느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조치들, 특히 또 건물 안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안전에 관련된 조치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졌느냐, 또 예방적인 부분이 잘 챙겨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건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 중심으로 안전을 잘 관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작업자분들도 뭐 이번에 화를 당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지하 공간의 위험성 또 혹은 또 이런 작업 중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상황이 발생했을
발생했을 때 이를테면 본인이 대피해야 되는 대피 출구를 확인한다든지 또 이를테면 소화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소화전의 위치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챙기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총 7분이 숨지고 1명이 구조가 됐는데 지금 중증,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구조된 분이 동료들의 대피를 돕다가 정작 본인은 대피가 좀 늦어진 건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방제실 직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또 그 현장, 그 건물에서 일어나는 화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맞습니다. 다만 또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다른 분들을 이제 방제실 안에서 관제를 하면서 다른 분들의 이제 대피를 방송으로 계속 유도를 하시면서 최후에 이제 탈출을 하시려다가 못한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이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끝까지 조력을 해서 다른 분들의 피난을 도운 거는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고 또 본인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분이 방제실 안에서 분명히 바깥의 화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안내를 했었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방제실 바깥으로 나간 이 지하 주차장의 면에 있는 이런 상황일 때 그 바깥 그 공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마 아셨을 텐데 무리하게 이제 탈출을 하시려다가 오히려 이제 방제실 앞에서 바로 연기를 마시고 쓰러지셔서 구조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방제실 안은 방화 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히려 구조 요청을 하시고 구조를 기다리셨으면 오히려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 방제실 직원들이나 또 이런 방제 건물의 방제 안전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들 예방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른 분 제실자들을 살리기 위한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들도 충분히 좀 잘 이해하시고 또 많이 좀 격려도 해주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면은 지하 주차장이 그냥 밝은 상태에서 돌아다녀도 좀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처럼 화재가 났으면 또 연기가 이렇게 막 번지고 있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혹은 뭐 본인이 차에 타 있거나 아니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게 가장 옳다고 보십니까? 일단 화재 상황을 확인했을 때 본인이 차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차를 두시고 본인이 빨리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차에 타고 있으니까 불이 난 상황을 확인했으니까 내 차를 끌고 어쨌든 대피를 하겠다. 내 차를 안전한 곳에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이동 중에 다른 차량과 엉키거나 혹은 또 이동 중에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화재 상황을 확인하시면 본인 몸 중심으로 본인만 대피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화재 발화점, 불꽃이 보이거나 연기가 피어와서 오고 있다면 그 반대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 쪽, 불이 난 쪽에 가까운데 내가 아는 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화재와 또 연기가 멀어지는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연기가 굉장히 많기 농연이 있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연기의 흡입을 막기 위해서 낮은 자세 또 그리고 뭐 많이 아시다시피 수건이나 물수건 적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또 농연 때문에 사실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잘 못하시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한쪽 벽을 짚으면서 쭉 따라가시는 게 오히려 그 안에서 혼돈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로 또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과연 적용이 될 것인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사 대상이 되면 유통업계로서는 첫 사례가 되는 거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 이제 어제부터 조사 중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안전에 관련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안전수치, 현장 안전에 관련된 이런 이 의무를 좀 더 강화한 이런 이제 법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주라든지 혹은 또 경영 책임자가 이 현장 또 이 건물의 안전보건에 대한 확보 의무를 충실히 다 수행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만약에 불이행했다거나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될 텐데요. 지금 현재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러한 경영이라든지 안전보건 환경의 여러 가지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도리를 다했느냐 해야 될 절차들을 다 거쳤느냐라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또 이 그동안에 항상 얘기가 되었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한 이 처벌에 대한 적용이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고에 대해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